공조수사본부가 오는 25일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데요. 왜 그런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윤곽도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25일에 윤 대통령 출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에 있어서는 일단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출석과 관련해서 이 경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 문제 때문에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를 이유로 해서라도 출석을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다만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출석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출석을 이제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 조금은 검토할 만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는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헌재 이 탄핵 심판 서류 관련 송달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23일에, 그러니까 내일 헌재에서 이 송달에 관해서 어떠한 뭐 입장인지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 중에 출석에 대해서는 아마 가능성이 낮지만 어떠한 뭐 입장을 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석에 대해서 가능성은 낮지만 입장 표명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김앤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또 물증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어서 공수처가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가 키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 사실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를 위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술과 뭐 부합하든지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록이라든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 같은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파악이 쉬울 텐데, 이 다른 수사기관이다 보니까는 파악 자체가 어렵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가 구속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속 상태인데 검찰에서의 구속 기간은 20일까지가 이제 최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통은 공소 제기를 하기 때문에 28일보다 전에 제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보통은 이 일자를 꽉 채우기보다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전에 일단 공소 제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다음 주 한 중순경에는 공소 제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 보면은 일단은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그 검찰 내부에서 이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당장은 아마 협조가 어려울 것이고, 다만 이제 이거를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굉장히 면밀하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정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조금 수사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신 공수처는 지난 20일 김용현 전 장관의 수행비서로 꼽히던 민간인 양 씨를 소환해서 상황 재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앤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 주변을 훑어서 계엄 상황을 좀 재구성하고, 또 김 전 장관, 나아가 윤 대통령을 좀 흔적까지 포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들이 순순히 수사 기록을 넘겨주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수사 기록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공소 제기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당장의 협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공소 제기가 된 이후에는 그 수사 기록, 이제 정리된 법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에 대해서는 아마 공수처에서도 쉽게 이제 입수가 가능할 부분인데, 이 기록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김용현 전 장관과 관계가 없는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가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를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조금 먼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아무래도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 간에 어떻게 이걸 좀 정리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게 쟁점이 될 것이고 이 사실상 수행비서 김용현 전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의 당일에 뭐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외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좀 사실관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는 또 군 핵심 관계자 수사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인력난을 고려해서 외부 지원을 받을 방침인데 공조 근거가 미비해서 향후 위법 수사 논란에 불씨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공수처라는 이 수사기관이 이제 공수처법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설립이 된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 공조를 했을 때 경찰과 공조를 했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예. 만약이라도 경찰에서 나온 인력이 공수처 사건 관련해서 뭐 직접 또는 뭐 간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공수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또 이 현직 군인 몇 명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수처에서는 그 군인의 고위 간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경찰에서는 수사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이런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좀 불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조금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조사하고도 있습니다. 그들을 조사를 할 때 초점을 어디로 두고 조사를 하게 될까요? 예, 일단은 이 국무회의가 이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가 지금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또 네. 이제 전후에도 국무회의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무회의 당시에 계엄에 관해서 국무위원들이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 예, 그래서 당일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전후에 혹시나 계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일단은 이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주변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른 사실관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뭐 내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군 수뇌부 그리고 군 수뇌부와 뭐 회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의 당일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통령의 이 경호처 관련해서 이 관계자도 지금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또 새로운 사실관계라든지 예상치 못한 사실관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예. 수사기관이 나눠져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 간에 이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확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형사적인 부분 지금 현재 이 수사기관이 하는 것은 탄핵에 대한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이 윤 대통령이라든지 관계자들에 대해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정말 다 확인을 하고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법원에 나중에 현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심리 준비에 한창입니다. 내년 2월 안에는 탄핵 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 탄핵 심판 관련 서류도 수령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류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뭐 사건 뭐 이제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사건들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송달이 되지 않아서 이제 기일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뭐 정말 이 상황 자체가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송달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조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뭐 생중계를 통해서도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경우에 송달을 이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송달을 받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이제 재판부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23일에 입장을 이제 밝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효력을 할지 좀 고민도 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좀 사전에 차단할 방법은 없나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에는 어쨌든 송달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뭐 민사소송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맞추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 근거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이런 이 서류 송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지금 이 사건 말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어떠한 뭐 해석을 통해서라도 이 송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런 다른 기본적인 사건을 할 때도 이 예. 송달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법이라던가 이렇게 규정은 없고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서 내일부터 2주간 휴정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관련 재판도 휴정기를 마친 뒤 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2심 재판은 언제쯤 결과와 또 진행이 나오게 될까요? 예, 이게 법원이 휴정기를 이제 하계랑 동계 두 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같은 경우가 7월 말 그리고 8월 초, 또 이제 동계 같은 경우가 12월 말 1월 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 보통 휴정기에는 재판을 진행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뭐 법조 관계자들도 다 좀 휴가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 만약에 뭐 가처분 가압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속 사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건이 급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동계 휴정기에 반드시 이 부분 휴정이 될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휴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2월 달에 보통 법원에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인사이동 때문에 또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월, 3개월, 3개월에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재판부나 법원에서는 이 6개월, 3개월, 3개월을 최대한 이제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현재의 재판부가 이 동계 휴정기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재판 진행을 조금 서둘러서 뭐 동계 휴정기에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서둘러서 기일을 잡을지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